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시간이고요. 어제 그 누리호 발사 그 과정 지켜보면서 그제인가요? 네. 를 보면서 KF-21 시험 비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일 날, 이틀 전이네요. 우리 발사됐죠. 안 보신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유튜버 채널을 보면은 여기 제가 적은 말이 실감이 될 정도로 했어요. 국민과 함께한 발사 준비와 함께, 그리고 함께 느낀 감동. 예, 그들이 이제 잘못한 거, 지난번에 잘못했다기보다는 실수한 거에 대한 정보도 다 있었고, 이번에도 뭐 15일인가 16일인가 하려고 하다가 센서 문제로 다시 또 엎어질 뻔 하다가 다시 세워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고, 또 예고도 충분히 했었고, 문제의 원인이 우리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감동이 우리한테 다 전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비록 우리가 러시아 기술로부터 시작한 거지만 우리 힘으로 했구나. 그리고 다른 경우보다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열심히 했구나. 예. 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죠. 그 모든 것은 정보를 우리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한국우주연구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에 반해서 KF-21은 과연 어떤가? 이들은 2달 전부터 이거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유튜브 채널상으로만 보더라도. 예. KF-21 시험 비행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일단은 시험 비행에 대한 기사 자체가 지난 2월달 이후로는 눈에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류라고 평가되는 뭐 조중동, KBS, MBC 이런 데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억지로 찾다 보면 나오는 게 문화일보에서 2차례 보도한 거예요. 1월 24일 날 보도한 거는 6월 둘째 주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6월 5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거짓말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돌이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이후에 1월달, 2월달 이후에 시험 비행 날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호 2차 발사는 2달 전부터 언급이 있었어요. 6월달에 할 거라고.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보면 7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5월 달에는 알려야 되는 거죠. 예. 똑같이 중요한 국민적인 이슈죠. 누리호 2차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KF-21의 시험 비행에 관심이 많은지 그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참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결정하기 어려워요. 예. 그거는 그만큼 두 개가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은 저렇게 하고, 누리호 2차 발사는 그거하고 비슷한 기간이 들어갔고 비슷한 고생을 했죠. 그런데 KF-21의 시험 비행은 그 역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개발 주체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상한 것이죠, 그게. 여기 보시면 뭐 이제 6월달에 한다는 이야기들이 동아일보 기사에도 2월달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주류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6월 14일 날 나왔어요. 같은 문화일보예요. 문화일보가 이걸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7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애매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카이 측은 이게 문화일보 기사 내용이거든요. 7월 달에 한다는 거. 예정대로 지상 활주 시험이 마무리되면 전제가 붙어 있어요. 7월 셋째 주로 예정된 CJ 1호기가 최초 비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예요. 네. 이걸 보고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7월 셋째 주에 시험 비행한다고 유튜버 기사가 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누리호 2차 발사를 보면서 이게 더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냥 2달 전부터 이미 날짜를 대충 다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까? 그리고 국민한테 같이 갈 수 있을까? 거기는 분명히 100% 자신 있었다 성공할 거라는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띄워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위험은 KF-21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2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 과정을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근데 KF-21 안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이걸 받아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7월 셋째 주에 한다라고 그런 기사가 날 정도고, 예. 너무나 상반되고 대비가 되죠. 검정과 흰색이에요. 예. 뭔가 이상한 것이죠, 이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대응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라고 봐요, 그게. 그러면 KFA 21이 이상한 것이죠. 예. 여기부터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보니까 헤랄드 경제에서 5월 18일 날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개발에 포함된 이제 요직에 있는 한 사람하고, 제목이 보이죠? 7월 첫 시험 비행 준비 모든 역량 집중, K항공사 한 단계 상승, 성장기 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밑에 제목을 애매한 걸 하나 뽑았어요. 비행 성공 후 다음 과제는 2024년 양산 성인. 24년 양산 성인이에요. 예. 생각보다는 느리지 않고 오히려 빠른 기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7월 첫 시험 비행 준비를 모두 역량 집중? 아까 앞에 문화일보 기사 보셨죠? 될 수 있을지 안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 벌써 공개됐을 거예요.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들의 약속을 못 지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패턴으로 한다면은 무슨 기술적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KF21에 관련된 언급이 2월달 이후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항우연에서는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저도 어제 발사 과정을 보면서 어제 관련된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느라고 항우연 유튜브 채널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보면 4월 15일 날 동영상 올라온 거예요. 이게. 자, 6월 16일이 첫 발사였죠. 2개월 전에 이 기사가 이미 있었어요. 이 전부터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제 눈에 띈 건 이거예요. 2개월 전에 최소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읽으시는 그대로예요. 우주를 향한 꿈을 실은 누리호는 올해 6월 발사될 예정이다. 예. 이게 이제 보면 채널 내용에 나온 것이고, 동영상의 내용의 끝부분에 나온 것이고, 진행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죠? 제목을 밑에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월 누리호 2차 발사 탑재 위성 공개예요. 2차 발사에 넣을 위성을 공개하는 영상의 끝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어떤 위성이 탑재될 것까지 이미 공개를 했어요. 네, 상당히 자세하게 공개한 거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왜냐? 1차도 실패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위성이 궤도에 안착을 못했잖아요. 네, 본인들은 자신만만하게 고쳤겠지만 날려보지 않는 다음에, 올려보지 않는 다음에는 확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비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강하게 이렇게 했어요. 네. 자, 그 다음 보면은 5월 25일자 동영상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죠. 누리호 2차 발사 2022년 6월 15일이라고 날짜를 박았어요. 박고 밑에 보면은 발사관리위원회의 명의로 돼 있어요. 예,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발사를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지 최대한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누리호 2차 발사가 1차 발사와 다른 점은 라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동영상이에요. 이게 5월 25일 날 동영상입니다. 예. 발사 20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전에 이미 날짜에 대해서 공개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시험 발사 실패 이후에 6월 16일 날 시도가 사실 5일 밀린 거잖아요. 센서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날짜에 대한 언급에 관련된 몇 개의 동영상이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최소한 5월 25일, 20일 전에 2차 발사 날짜를 공개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더랬죠. 자, 그런데 20일 전이면은 지금 앞서 나온 기사대로 문화일보 기사처럼 7월 달에 KF21 시험 비행을 할 거면 지금 나와야 돼요. 항우연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분위기를 돋구는 작업은 이미 그 전에 시작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2월, 3월, 4월, 5월로 오면서 그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죠. 일단 개발하는 주체는 카이죠. 그리고 방위사업청. 그 두 군데 어디서도 이 분위기가 강해지는 것,
즉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예. 도색 작업했다 고까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예. 그러면 무슨 기술적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문화일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이걸 캡처를 하려니까 너무 작아서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위에 보면은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재 KF-21의 시험 7월 중 첫 시험 비행을 앞두고 점검하는 초도 비행 준비 검토 회의까지 당겨왔다. 예. 큰 무리가 없다는 뉘앙스가 풍겨져 있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시제기 공개 이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KF-21 시험 비행에 더 관심이 많은지 누리호 2차 발사에 관심이 더 많은지 백중세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과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KF-21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이죠. 당초 여기서 유일하게 기술적 문제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당초 2월께 예정됐던 시제기 엔진 시험의 일정은 다소 미뤄져 지난달 말에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이게 4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5월달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알려진 사소한 그런 기술적 문제는 많겠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국민적 수준은 됐다고 봐요. 예. 그런데 좀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일정을 뭐 몇 개월 단위로 1개월, 2개월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내용이면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자 입장, 방위사업청이나 카이 입장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국민 여론도 설득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 2월 3월까지 개발이 순조롭다. 그래서 일정이 계속 앞당겨질 수 있다. 시험 비행 일정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위축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기술적 문제라면은 연기된 일정하고 문제 내용이 제시돼야 돼요. 이미 10년간 개발해 온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발 자체가 엎어진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숨긴다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KF-21을 개발한 게 아니죠. FA-50도 개발했고 생산했고 헬기 등을 생산하고 있어요. 거기서 거치는 시행착오들과 유사한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 싹 닦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들이 이런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죠. 2, 3월달 이후에는 KF-21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문제로 이걸 안 하느냐? 좀 전에 기술적 문제 언급드렸고 작년 4월 9일날 최초 졸업 기체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죠. 출고식이라고 그랬나요? 네. 자, 이때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항우연에서 한 그 누리호 2차 발사 작년에 10월 달인가 그때 1차 발사 시도가 했었죠. 그때도 이전 대통령이 참여를 했었어요. 참관을 직접. 그래서 이런 연달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의 성과로 치부될 수 있는 대형 행사가 국민적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대형 행사가 연달아 두 개가 이어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편하다. 새로운 정부에서 좀 강하게 이전 정부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이미 들어갔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주류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었죠. KF-21에 대해서. 딴지를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적은 거예요. 근데 중앙일보가 그랬을 겁니다. 대통령 행사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조립을 했다가 행사 끝나자마자 다 분해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2월달, 3월달 시험 비행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고 땡긴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KF-21은 개발이
지금 10년 이상 지속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이고 최초로는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초음속 비행기 개발하겠다 라고 천명을 했던 것이고 그때 개발됐던 게 T-50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이어서 여러 정권에 거쳐서 이명박 정부 아마 관여됐을 거예요. 일정 부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걸쳐서 된 거예요. 예. 각 정부마다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문재인의 성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항우연에서 개발한 누리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정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정치적 여당이 누가 되느냐하고 상관없이 이것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부담이 거슬려서 일정 조정하고 상관이 생긴다 그게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생각이 F-35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5월 4일 날 있었던 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라고 국회에서 했던 세미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F4, F5 그 조기 은퇴시켰을 때 그것을 대체할 전력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때 비행기가 이제 노후화됐고 조종사도 하나 순직을 했죠. 그래서 이 기간이 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어떤 전력으로 채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세미나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공군본부 기획참모 부장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밑에 국방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대체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선 FX 2차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내에서 개발한 FA-50 항공기의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세미나에. 저도 그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F4하고 F5, F5는 우리로 치려면 모든 걸 우리가 최신의 전투기를 갈 수 없죠. 그래서 로우, 하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로우를 담당하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FA-50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뭐 기존 F4, F5가 제공한 능력보다 훨씬 출중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FA-50도 개량도 안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FX 2차 사업이 올라탄 셈이에요. 그러면 그 하이, 로의 비중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군에서 소요 제기한 바는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자 노후 전투기 사업 조기 대체 안이 나오자 이 건이 지금 맹렬히 불타오른 것이고 새 정부의 출범과 그들의 성향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기여를 한 세력들이 가져가야 될 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멀지 않은 과거죠. 예. 군의 현직 고위급 관계자가 우리 자주국방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중요 무기 결정, 해외 무기 결정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런 사안이 더 많았겠죠. 예. 자,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FX 2차 사업을 조속한 추진, 밀고 들어오는 것이고 카이는 FA-50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F3 당연히 이 내용에서 보시면 짐작이 되시겠지만 F-35를 도입하게 되면은 F-50의 수량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게. 그리고 도입 수량은 일단 시작되면은 양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몰라요. KF-21은 우리가 아직 시험 비행도 안 한 개발 중인 기체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KF-21에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온 정성을 모아서 이게 잘 될 것이다, 잘 되어야 한다는 바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국민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베팅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그 흠을 잡으려면 끝도 없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KF-21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이 두 세력 간의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현재.
그래서 지금 KF-21에 시험 비행이 늦춰지고 있다. 지금 무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성능도 제시됐던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난 2, 3월까지의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자료들을 봤을 때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나로호 이상으로 관심을 끌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카이의 발언권은 엄청나게 세질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F-35 때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죠. 기술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 F-35 때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세미나, 좀 전에 언급드린 그 세미나에서 공군이 발표한 자료예요. 예. 여기 보면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27년, 28년에 전력화를 시키려면은 계약 이후에 도입하는데 3.5년, 3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23년도에서 사업 착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금년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2022년 5월 4일이죠. 취임식 전이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요. 예. 그래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6월 달에.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예요. 마지막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022년 5월 30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 동영상 찍는 순간까지는.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이게 교묘하게도 KF-21의 시험 비행 날짜하고 어중간하게 겹쳐요. 예.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전에 관련된 국방 언론들의 행태를 봤을 때 외산 무기 도입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일단 우리의 국방 기자들이 자주 국방보다는 외산 무기 도입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 큰 아이러니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KF-21의 스케줄이 엮여 있다. 카이는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보여주고 싶다. 이거 관련된 세력들은 늦춰라. 그래서 F-35 결정을 먼저 하고 싶다. 공군 내에서도 그리고 국방부 내에서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F-35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하나 동체 착륙을 하나 했죠. 조사 보고서도 발표가 됐지만 그것이 F-35 전체 문제에 대해서 환기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이것에 대해서 F-35 추가 도입에 대해서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미 애매하게 된 것이고 공군의 발표 자료로서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것이죠. 2022년 6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유로 F-35 때문에 이유라면은 이 이유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이제 동영상을 올렸었죠. 예, 여기에 혹시 더 추가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143회니까 국방논평이에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F-35에 대한 의혹과 F-35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 이거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언론들이 이쪽으로 편향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유럽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내 의견이에요. 프랭크 캔달이라고 미 공군 장관이에요. 미 공군 참모총장 위에 장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향후 미국의 공군의 프로야구로 치면 단장이에요. 단장. 공군 참모총장은 감독이고. 그래서 단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수들의 다음 시즌을 위해 선수들을 구성하는 거죠.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또 사올 것이냐, 트레이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프랭크 캔달 미 공군 장관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원래 경험을 닦았던 분야도 그거예요. 네, 조달하는 거. 네. 자,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볼게요. 엄청나게 최근 이야기예요. 2022년 5월 15일자 기사예요. 여기 나오는 언급은 5월 13일을 한 거예요. 자, 한글로 제가 요약본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공군은 F-35A죠. 공군용이니까 F-35A입니다. 블락 4. 자, 이것이 미국 공군이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35는 개발과 배치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게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험 기체가 막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그걸 총 정리해 가지고 지금 우리도 개발 중 기체를 산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그걸 총 정리를 해서 블락 3에서 블락 4로 넘어갈 때 이때가 기체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미 공군이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블락 4예요. 예,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과 배치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락 4로 되면은 대거 미국 공군이 그걸 사야 돼요.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를 미국 공군이 자 F-35 됐다. 이제 이걸로 충분히 우리 공군 전력의 최강 전력을 구축하자. 미 공군은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 F-35A가 그 기종이야. 블락 4가. 이래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2022, 23년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거든요. 대량 생산 결정을.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와 운영비 문제. 예, 두 개 다 큰 문제죠. 예. 대량 생산하기 전에 록히드 마틴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 즉 이 말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블락4를 이렇게 만들자. 그건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락4를 이렇게 가자. 라고 그림은 그려졌는데 생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과연 그림에 그려진 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 공군 장관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자, 그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2022년에 48대 기존에 이제 계속, 왜냐하면 그들이 록히드 마틴이 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계속 구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량 구매할 것 같은 예상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리고 개발 업체가 하는 것이 미 공군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구매 사량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켄달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2022년에 48대를 구입했는데 2023년에는 33대를 구입할 것이고 앞으로 더 줄일 거다. 즉 이 말은 대량 생산 결정에서 F-35A가 아니라고 지금 미 공군이 되게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 쓸 데가 많다. 뭐냐, F-15EX 이전 세대죠. 아무리 F-15를 개선한 거지만 100% 스텔스가 되지 못하는 비행기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공중 우세 기체 개발에 자금이 필요하다. 6세대. 예. F-35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록히드 마틴은 엄청나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에 이게에서 연착륙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든 미 공군을 설득해서 대량 생산 방향으로 가든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해외 판매입니다. 해외 판매. 네. 자, 그 여파가 지금 우리한테 미쳐 있다고 보면 대충 맞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적, 정치적, 아까 F-35 구매, F-35 구매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미국의 상황이고 그게 록히드 마틴의 아시아 담당의 최고 관심사고 록히드 마틴의 한국 담당 사장의 최고 관심사일 거예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맞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것이죠.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죠. 이게 1년 전에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예전 영상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게 있죠. 조선일보 유영훈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이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겁내는 F-35 가격 70% 폭락. 이참에 드사? 예. 이거 생각 있는 밀떡들이 이 기사에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월간 조선 오동용 기자 이런 동영상을 올렸죠. F-35 40대 추가 구입, 20대는 수직 이착륙형 항모용. 작년 재작년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F-35A가 40대 우리가 1차로 40대 샀잖아요. 그 중에서 자녀분 4대가 좀 늦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혹시 우리가 추가 구매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나 우리 군에서 그런 시각에서 쓴 기사예요.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죠? 네. 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전에 F-35 도입 결정을 하려고 KF-21에 지금 시험 비행 일정이 잡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하루하루가 다르다. 예.
저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되고,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KF-21의 개발이 아주 순조로웠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성능이 나올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 양쪽 다. 개발자도 그렇고 F-35를 들여오고 싶은 쪽에서도 그렇고.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당연히 F-35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논리들이 많이 제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입을 싹 닫고 있잖아요. 며칠 사이에. 이거는 뒤에서 밀실에서 뭔가를 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몇 개월 동안 기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언급이 됐을 거예요. 과거에 KF-21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봤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이를 위시해서 국방부 그리고 공군 내에 F-35의 추가 도입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사지 않는 걸 우리가 산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호구가 되는 거예요. 개발 중인 기체를 사는 것이고 향후에 그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기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입한 기체들도 엄청난 성능 개량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게 또 아니죠. 우리는 KF-21 개발하면서 무장 체계도 개발하고 우리끼리만 데이터를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 모뎀도 이제 미국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것만 가지려고 하는 세상인데 그거하고 다 연동이 안 돼요. KF-21과 지금 구입하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계속 드는 겁니다. 우리의 전력의 일부로 쓰기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중요한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밀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좀 전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